116번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가족은 상호작용 체계이므로 자녀를 부모의 갈등에서 분리시키지 말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설명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답이 됩니다. 문제 다시 들어가 보면 이혼 가정에서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부모 간의 갈등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갈등에 자녀가 직접 개입되면 청소년은 더욱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담을 겪게 되죠. 부모의 갈등은요, 자녀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죠. 이는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를 부모의 갈등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아서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혼 후 자녀는 자기 비난이나 부모에 대한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 이혼이 불가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갈등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기계획 기법은 제시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담자의 행동체계에서 소거되었던 행동이나 덜 발달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목표 행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기법으로 주로 자기 스스로 음식 먹기, 배변 훈련, 옷 입기,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 등에 사용된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기법은요, 내담자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조금씩 연습하고 강화하면서 결국 그 목표 행동에 도달하도록 돕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청소년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할 때 처음에는 소수의 친구들 앞에서 간단한 문장을 발표해 보게 하고 점차 발표의 길이와 대상의 수를 늘려가며 연습시키는 방식인 거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기법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조형입니다. 조형은 목표 행동을 여러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성공할 때마다 강화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 행동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다음에는 가족 앞에서 그리고 점차 학급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식으로 조금씩 도전의 난이도를 높여보는 것입니다. 즉 조형은요, 목표 행동에 도달하기 위해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기법은 그렇습니다. 조형 2번입니다. 118번 시프네오스의 단기 불안 야기 치료를 위한 내담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죠. 내담자는 문제 해결이 아닌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내용은 시프네오스의 단기 불안 야기 치료에 적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시프네오스의 단기 불안 야기 치료는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치료법이죠. 이 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 표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3번은 옳지 않아서 118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지능 수준은 적어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옳습니다. 내담자는 확인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옳습니다. 내담자는 적어도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담자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담자는 문제 해결이 아닌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감정 표현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119번 위기 개입 상담 시 질문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사용해라. 이 지침은 위기 상담에서 옳지 않죠.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요. 내담자에게 마치 그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하는 압박을 줄 수 있죠. 이것은 내담자가 방어적으로 되거나 상담에서 마음을 열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보다는요, 어떻게, 무엇 같은 질문을 사용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느꼈나요? 보다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라는 질문이 더 효과적인 거죠. 따라서 119번 위기 개입 상담 시 질문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사용해라. 이 설명은 이 지침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정보를 요청하라. 계획에 초점을 두어라. 참여 약속을 받아내라. 부정 의문문을 피하라. 부정 의문문을 피하는 거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같은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9번의 답은 5번입니다. 120번 길리랜드의 위기 개입 6단계는 크게 경청과 활동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활동의 영역을 모두 고른 것은 길리랜드 6단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문제 정의하기, 두 번째 안전 확보하기, 세 번째 지원 제공하기, 네 번째 대안 탐색하기, 다섯 번째 계획 세우기, 여섯 번째 참여 유도하기였죠. 여기에서 활동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대안 탐색하기, 계획 세우기, 참여 유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활동의 영역은 대안 탐색하기, 계획 세우기, 참여 유도하기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